어떤 어르신한테 준비해서 서비스 준비돼 있어서 내가 그리고 어르신한테 그 센터에서 카드 하나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카드. 그러면 들어갈 때 문 옆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여러 번은 카드를 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그 QR 코드처럼 그런 거 하나 생성하게끔 합니다. 그럼 그 센터에 QR 코드랑 똑같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 그것이 공단하고 연결됩니다. 삑 소리 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끝날 때 또 갖다 대면 삑 소리 나면 끝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갖다 대고 끝나고 10분 안에 갖다 대서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마치기 전에 물론 다 체크하겠죠. 어떤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르신 상태가 내가 저번 주에 왔을 때 어르신 몸 상태가 어땠는지, 아니면 뭐 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걸렸었는데 오늘 오니까 호전이 됐다, 뭐 악화가 됐다, 뭐 그런 것들이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또 취업 규칙 내용은 뭐 휴가, 여러분들이 그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월차를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인가 한 번에 쫙 새겨요. 그런 휴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켜야 될 사항, 아까 얘기했듯이 뭐 3회 이상 뭐 결근을 하게 되면 뭐 자동 퇴사한다, 뭐 이런 것도 써 있습니다. 써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숙사 생활한다, 요양시설에서 기숙사 생활하면 요양시설에 그 맞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따로 이 규칙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24시간 일해야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8시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24시간 할 때도 있고 8시간 할 때도 있고 휴가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가 보시면 이게 공고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주, 야야, 휴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간 이틀하고 야간 이틀하고 휴가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3교대 하는 거예요. 3교대. 어떤 분은 그냥 오늘 하루하고 주주, 휴휴, 주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 2교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나오는 거죠. 나도 아침에 하고 이렇게 2교대를 근무하는 때가 있고 3교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숙사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교육을 안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반드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성희롱 얘기했죠. 뒤에 나오는데 성희롱 교육,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벌금을 물든지 법칙금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한다는. 근데 보통 한 12월 때 가면 이걸 한 번에 다 해요.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물론 바깥에 들어가서 그 교육을 받아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센터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연말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록 배울 텐데 원래 회의라는 게 있어요. 원래 회의, 사례회의하고 원래 회의가 있는데, 사례회의는 어르신에 관련된 회의라는 거고 원래 회의는 여러분들에 관련된 회의예요. 하나 그 연말 따진다면 그 송년 모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원래입니다. 원래. 그래서 10시부터 한다고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안전에 관련된 교육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하고 12시부터 1시
1시 반까지 점심 먹고 잠깐 안내사하고 내년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끝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써 있고요. 안전과 보건상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것이 위험한데 내가 가서 일할 필요가 없죠. 사명과 갖고 여러분들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하고 만약에 그 갈등 관계 일어나고 어르신이 막 이렇게 뭔가 던지잖아요. 일단 피해 있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 눈 밖에 있는 게 좋아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막 그러다가 여러분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어르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처음에 약간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나오십시오. 그래서 뭐 센터에 전화한다든지 여러분이 다치면 안 되고 어르신 다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도 다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몸을 지켜야 됩니다. 실드 찍는다 그러면 조금 이따 그것도 성희롱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해서 요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법이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심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문제가 나와서 예방법이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것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형으로 보셨나요, 다들? 오지선다형 보신 분 손으로. 네? 대부분 사지선다죠. 네. 오지선다형은 요즘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법이니까 사람들의 보험인데 5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5가지니까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죠. 오지선다예요. 우리가 문제 나오면 다 오지선다예요. 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 설명입니다.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전 예방법이고 이건 산재보험은 사후조치법.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산재보험법입니다. 여러분이 뭐 질병이 난다든지 뭐 장애가 뭐 사망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내가 작업 중에 일어나면 무조건 다 보상을 받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용, 산재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부사항 이제 여기부터 이제 5가지가 쭉 나오는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 사업장의 부도, 폐업한 경우에도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되어 있다. 있다가 좀 있다가 들어있는데 있다. 있다. 일단 산재가 발생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산재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신고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 직장에 물론 직장에 다 처리지만 이것이 산재보험 그러니까 국가로 넘어갑니다. 국가로.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퇴직을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왜? 아까 국가로 넘어갔는데 국가에서 줘요. 국가에 주면 국가는 또 손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가는? 사업자한테 보상하는 거예요.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양 센터라든지 요양원에서 생기는 돈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 있잖아요.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또 사업자 부도가 마찬가지예요. 부도가 다 국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도가 나도 여러분들이 못 받은 임금 같은 것도 다 국가에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폐업한 경우에 물론 완전 내가 질병이 나서 4박 5일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해서 딱 출근했더니 셔터가 쭉 내려갔어요. 폐업했죠. 나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산재를 다 했잖아요. 산재를 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 센터에 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국가에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국가에다 내가 신청을 하잖아요. 산재보험료를 신청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러면 국가에는 이제 센터장한테 어떻게든 찾습니다. 우리나라 전산망 엄청납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 정보사회 세계 1위라는 거 아세요? 세계 1위, 세계 1위. 우리나라. 4대 보험이 뭐예요? 예? 4대 보험에 다 포함하는 4대 보험 뭐예요? 4대 보험. 아, 4대 보험 말고. 아니 그걸 말씀하세요. 아, 네. 나 혼자 중얼거리는 거. 아, 그렇고요. 정보화사회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예. 미국도 잘 돼 있긴 한데 우리가 100이면 미국은 한 70분이 안 돼 있어요. 특히 그 정보화사회에서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여러분 와이파이 공짜로 써요, 안 써요? 쓰죠? 외국에는 다 돈 냅니다. 예. 화장실 쓸 때도 돈 내요. 옛날에 우리 화장실 쓸 때 돈 냈죠? 네. 우리 화장실 쓸 때 돈 내요? 그런데 없습니다. 예. 외국 사람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 나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핸드폰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이렇게 보고 하지? 그래서 처음에 신기해한다 그럽니다. 모르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여기 인터넷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잠깐 태우면 돼요. 그럼 신기해요. 야, 여기 공짜로 해주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다 찾아냅니다. 범죄뿐만 아니라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저거는 4대 보험이 해당되는 업체만 되고 만약에 제가 같은 경우는 저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제가 좀 만약에 내가 다 되죠. 거기 했을 때 만약에 그 집에 가서 무슨 사고로 4대 보험과 상관없어요. 4대 보험 상관없이 제가 갔을 때도 저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럼요. 4대 보험 상관없는 게 아니라 4대 보험 내냐 안 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한테 이거는 여러분이 돈 내지 않아요. 센터에서 내는 겁니다. 네 가지 보험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네. 국민연금 있고 건강보험 있고 5가지 보험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거 있고요. 퇴직연. 또 고용보험, 퇴직연금은 아니죠. 퇴직연금은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또 하나가 장기요양보험이요. 이거 5가지, 5대 보험이 있어요. 제가 또 퇴직금이 있어요? 있죠. 60시간 이상만 하면 다 퇴직금 있어요. 60시간. 네. 60시간. 60시간 금방 하죠. 하루 4시간씩 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가면 12번이잖아요. 12시간씩 4번, 48시간. 거기에다가 또, 60시간, 하여튼 어떻게든 채워주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퇴직금 없을 리가 있나요? 근데 적죠. 금액이 적죠. 금액을 내가 많이 내면, 많이 벌면 퇴직금도 많이 갖고 갈 텐데. 그러니까 퇴직금이 여러분들 그 1년 동안 한 달치. 네. 내가 버는 돈에 한 달치 월급이에요. 퇴직금이.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뭐 110만 원씩 12달 받았다. 그럼 120만 원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 내년에 뭐 130만 원에 올라가고 130만 원 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중에 돈이 커지죠. 당연히 퇴직금이 있습니다. 다음 부도도 마찬가지 하여튼 선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고 제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그 정보화사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됐어. 그리고 또 제일 잘 돼 있는 게 또 뭐냐면 의료. 미국은요. 아프잖아요. 돈 없으면 죽어요. 돈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이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으면 얼마예요? 1,500원. 저기 뭐야? 미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2,000달러. 안 가봐서. 2,000달러. 2,000달러면 지금 한 1,400원 되거든요. 한 1,000원만 쳐도 2,000달러 얼마예요? 200만 원이 200만 원. 네, 그 정도. 네? 자꾸 혼자 하면서 얘기하면 네, 공개적으로 하세요. 미국 아는 친구가 네. 그래서 비행기 표를 해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네, 치료받고 가요. 네, 네. 그런 게 많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잘 되는 과가 성형. 성형도 그렇고 다른 과도 다 잘해요. 근데 워낙 몰리는 과가 성형이. 성형 귀신같이 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입원하고 나서도 많이 돈 돌려받잖아요 많이. 네,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외국엔 자기 개인 보험을 또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런 거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아파도 어느 정도 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아프다 또 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한번 왔다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르신들 잘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95세 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요. 안 가세요 잘 안 가는데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알아갖고 이제 조금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라고 그러면 갔다 오세요. 그냥 혼자서 갔다 오세요. 이게 고객이 그거죠. 갔다 오시면 1,500원, 2,500원. 약값 해봤자 한 15,000원. 예전에 10만 원이 넘었거든요. 15,000원. 굉장히 좋죠.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어릴 때 그 미제나 일제, 독일제 그런 제품들 많았잖아요. 네. 엄청 불어했죠. 네. 지금은 어때요? 미제나 일제 찾아요, 요즘? 네, 안 찾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일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얘네들은 특성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은 일본 한 번 개발하잖아요. 이거를 대대손손이 줍니다. 쭉 가요. 안 변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개발했잖아요. 이거를 주되 바꿉니다. 바꿔도 약간 바꾸는 게 아니라 거의 50 내지 60%를 바꿔서 새로운 기술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에 지금 정말 안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핸드폰 같은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빨리빨리 금방 해요. 네. 우리나라 핸드폰 그 수신 그 하는 게 5G 들어오셨죠? 5G가 뭔가요? 5G 많이 들어요. 4G, 5G. 속도죠. 예, 기가잖아요, 기가. 예, 5기가예요. 한 번 누를 때 5기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좀 있는데 추석 때나 설날 때 보면 고속도로 막히잖아요. 보통 때는 3시간 만에 갈 걸 8시간, 9시간 막 걸려요. 차선이 한 번에 몰리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차선을 넓혀요. 예전에 3G였을 때는 3대만 지나갔었는데 이제 5는 5대가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지죠. 네, 그겁니다. 지금 6G를 개발했어요. 5G하고 4G하고 3G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한 배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2배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6G를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거의 개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하고 SK하고 개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내놓지 않고 있죠. 그러면 진짜 로봇 사회 있잖아요. 지금 로봇 요즘 AI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진료 받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AI 로봇 하나만 갖다 놓으면 걔가 다 진료해갖고 다 보내줘요 병원에다. 이제 병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다 진료해고서, 그 다음에 피 뽑고서 다 피 검사하고서 그걸 다 보내줘요.
그럼 내가 굳이 가서 뭐 핏고 붓고 뭐 엑스레이 찍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한 2030년, 30년 안쪽으로 아마 상용화 될 거라고 합니다. 요즘 AI 때문에 진짜 세계가 뒤집혔죠. 하여튼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살고 건강해야 됩니다. 정말 건강하고 이런 것도 다 혜택을 받으면서 갈 수 있죠.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어, 솔직히.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이거 하다가 좀 딴 데로 빠졌는데 당뇨하고 고혈압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늘 혹시 이제 어렸을 때 당뇨, 고혈압 얘기 들으셨어요? 네? 네. 네. 없었습니다. 당뇨하고 고혈압 걸릴 틈이 없었어요. 왜? 그 전에 죽었죠. 못 먹었으니까. 죽지는 않고 당뇨에 걸릴 수 있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쌀밥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단거, 단식품. 단식품, 단거 하면 백설표, 설탕, 그거 하나 생각나죠? 설탕을 해먹고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근데 점차 먹었죠. 지금은 어때? 그거 먹으면 집가락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60대 이제 초반 조금 넘어섰는데 그때 그 중고등학교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5% 상위 5%에 있는 사람들만이 걸릴 수 있는 병이 당뇨, 고혈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자병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만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걸려요.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핸드폰 얘기했듯이 2G, 3G, 4G 거기서 5G 얼마 숫자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60년, 50년대, 60년대 살던 그런 환경에서 지금 2000년대 사는 환경 확 바뀐 거예요, 이게. 5G가. 그리고 바뀌면서 그것만 바뀌나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물건 살 때 돈 내는 경우가 가끔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 다 카드로 쓰죠. 처음에 카드 할 때 썼나요, 안 썼나요? 처음에 안 썼어요. 왜? 정보가 새어 나올까봐. 이거 쓰면 여기에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올까봐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금문화고요. 일본은 더 세고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정체들이 있어요. 일본은 언제 발전하는지 아세요? 일본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속과 겉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속과 겉이 똑같지 않지만 비슷해요. 우리는 속에서 거짓말하면 얼굴이 나타납니다. 일본은 안 나타나요. 그런 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끝까지 갑니다. 절대 속에 있는 거를 내놓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100% 알고도 돌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확 변했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숨차죠. 옛날에 일본을 좋아했었는데 일본은 뭐 파카라든지 그런 뭐 워크맨, 그렇죠? 요즘 워크맨 갖고 다니네. 핸드폰을 다 해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얼마나 니콘이라든지 얼마나 그런 부러운 카메라 있어요. 근데 다 핸드폰으로 삼성 핸드폰 찍으면 바로 그냥 해상도 엄청나게 좋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하여튼 산재가 생기면 무조건 다 국가로 넘어간다.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받을 수 있고, 요것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 가 있을 때는 이해되죠.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 잊어버리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네. 우리가 그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혹시 문제집 한번 풀어보셨어요? 완전 전부. 네. 풀면 뭐뭐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있고요. 뭐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엄청난 많은 시험을 봤는데 많은 시험 문제 중에서 옳은 것은 모르는 게 있고 옳지 않은 거 모르는 거를 엄청 진짜 셀 수 없이 많이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되었고요. 옳자까지 딱 보잖아요. 그 뒤에는 안 봅니다. 네. 옳은 것은 그러니까 옳자 보고서 바로 아래 내려가요. 머릿속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옳은 것을 찾아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 하나인데 옳은 것이 4개잖아요. 그러면 4개가 맞는데 위에 문제를 봤는데 안 보고 4개 중에서 그냥 아예 아무거나 찍어야 돼요. 당연히 틀리죠. 네.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읽어요. 받을 수 네. 없다로 읽죠. 반드시 알고 계십시오. 첫 번째 이거고, 그 다음에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네. 누가 해고해요? 해고를 누가 해요? 해고할 수 없다. 사업주가 어떻게 해고를 해요? 기본은 할 수 없어요. 기본은 할 수 없는데 언제 하냐면 30일 30일간은 아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국가도 해고할 수 없고 사업주도 해고할 수 없고 30일이 넘어가면 해고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좀 기다려준다, 사업주가 기다려준다 그러면 2달 정도 더 쉬고 나오세요. 그때 일자리 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편안하게 쉬고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워낙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해고를 하는데 30일 전에는 해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 아래 거 잘 안 나오고요. 위에 거만 나옵니다. 할 수 없다가 기본이에요. 있다 그러면 30일이 있어야 돼요. 답항에 30일 안에 해고할 수 있다. 없다. 근데 30일 이후에는 해고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 한 문장은 나오잖아요. 해고할 수 없는 게 맞아요. 30일 넘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글이 나와야 돼요. 이거 한 문장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장이 맞아요. 없다가. 아니 해고할 수 있다 그러면 30일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잘 구분하시고요.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해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급여는 누가 주나요? 사업주가 주나요? 국가가 주나요? 국가죠. 다 국가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만 기본으로 생각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니까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가금 아까 3.4% 내고 4대 보험 내고 그런 건 낸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어떤 세금이든지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국가가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 받으셨나요? 혹시 한번 들어오세요. 손 안 드실까요? 그분들한테 만약에 한 달에 30만 원 준다 그러면 30만 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거기 세금 띄고 들어간다? 아니.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산재보험도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고 일단 세금이 없고요. 없다. 세금이 없고 그 다음에 요것이 제일 헷갈립니다. 지금까지 있다 없다 외우는데 이거는 있다 없다도 외우지만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이걸 잘 보이셔야 돼요. 보험금은 3년하고 5년인데 시험 문제 어떻게 하느냐. 보험금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가 그 유효 기간이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하나의 그 기간이잖아요. 1년.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30일 했고 내년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근데 이건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산재를 당했으면 18일이죠. 그러면 3년 동안 최소 3년 2025, 26, 27, 28년 2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산재를 당하면 정신없거든요. 막 입원하고 뭐 병원 왔다 갔다 막 하다 보면 1년, 2년 막 지나고 해요.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뭐 생각하는데 이 생각 나야죠. 그러면 한 2년 지나고 신청해도 돈이 나옵니다. 100%다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한 5년까지는 가능하다 생각하면 5년 동안 유효기간을 늘려줍니다. 기본은 3년.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죠? 네? 산 두 개잖아요. 산 두 개인데 산이에요. 산 그냥 산이에요. 산이 뭐냐면 요 저기 위에 뭐가 써 있어요? 네. 산업재해 써 있죠. 맨 앞이 산이에요. 산. 그 산이 요 산이에요. 네. 이걸 한 90도 꺾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가 되냐 숫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산재보험은 3년이다. 기본이. 이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혹시 여기 왔느냐 뭐 조금 이따 풀어볼 텐데. 아까 그 찾는 다음에